뭐야? 바지를 왜 저래?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무려 4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최근 범행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산동, 뭐 탐방동, 갈마동 뭐 이런 데서 성폭행 사건 100건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고 뭐. 비밀번호 저거 뭐 있지 현관 그것도 다시 달고 강아지도 키우게 되고 지금 집에 이렇게 혼자 뻥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진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저는 그 이후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도 안 만나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잊을 수가 없죠. 아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사람을 못 믿게 됐군요, 아예.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 77건. 경찰이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원룸촌 부녀자들을 성폭행해온 용의자를 지목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 진짜 악마야. 어떻게 10년간. 확인된 범행만 77건이요?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났었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고 그죠? 추악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더 여기서 더 놀라실 수 있을 것 아니요, 같은데. 더 놀랄 게 있다고요? 오 마이 갓. 지금도 너무 많이 놀랐는데. 야. 네,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확인된 증거가 확보된 범행만 77건이라는 얘기고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DNA 증거가 없어서 네. 이 수법이 동일해서 같은 범인의 소행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범행이 114건. 여기에 피해자 숫자만 165명이에요. 예? 165명이요? 그리고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합하면 무려 184명, 184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한 사람만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있을 수 있죠. 훨씬 많을 수 있... 야, 피해자분들은 무슨 죄일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주 이제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 범죄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네. 당시에는 피해자가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피해를 당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일종의 피해자 책임론 그런 시선이 있었던 터라서 피해자들이 나 피해 당했다 이러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신체적 폭행은 시간이 지나면 뭐 아물고 좀 뭐 상처 남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상처는 남지 계속 안 없어지잖아요. 평생 남는 평생 거죠. 남잖아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살인은 아니지만 인격이 뭡니까? 사람의 감성, 감정, 정서, 사고, 판단,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파괴된 거예요. 이 범죄자에 의해서. 영혼 자체를 죽이는 영혼 살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영혼 살인마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네요. 야. 경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잡을 거야. 아주 뭐 대단한 자신감 났네요. 예. 뭔가 저 말대로 됐다는 게 더 화가 나요. 10년 동안 무려 수사망을 피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게 지금 기간이나 피해자 수로 보면 거의 한 달에 2명 꼴로 피해자가 나온 사건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강력범죄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지만요. 그래서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가장 탑입니다. 그래서 96% 정도까지 이제 검거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그 당시에 수사 인프라가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우리 1호 때 강호순 얘기할 때 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CCTV 이런 게 많지가 않았었다고.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CCTV가 좀 늘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뭐 범행에 이렇다 할 단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범행의 특성상.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이 진술이 막 달랐어요. 일관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는 연령을 한 30, 40대, 어떤 피해자분은 20대다. 너무 차이 난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예. 어떤 피해자는 아주 체구가 작았다. 또 예? 다른 피해자는 대단히 컸다. 이런 서로 상반되는 진술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그런 일을 겪은 상황이라면 잘 기억도 못할 것 같긴 해요. 네, 그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상하죠. 단서가 없고 이 용의자의 어떤 신원에 대한 특정을 경찰에서 못하다 보니까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죠.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혼자 생활하는 젊은 여성들의 불안 심리는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저녁 때 문 열고 들어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범인이 혹시나 안에 있을까봐 친구랑 딱 들어가기가 주춤거리게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안에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집 안에요? 먼저? 밖에 외출했다 들어올 때 혼자 사는 집인데 혹시 안에 들어가 있을까 봐 자기 집인데 들어가기 겁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매스컴상 떠도는 것부터는 지금 보다시피 1층, 2층, 3층까지 모두 다 지금 방범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타놓고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덥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 제 지인들은 제 경찰복 좀 빌려달라고. 제가 경찰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걸어놓겠다고. 약간 베란다 같은데 보이게끔 보이게끔. 경찰복을 걸어놓겠다. 와, 오죽하면 아, 맞아. 그럴까요? 그래서 남자 신발 사다 놓고 네, 일부러. 남자 속옷 같은 거 해놓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저 시대 때 살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대전 일대에서 흉흉한 소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원룸촌을 노린 성범죄가 들끓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신고가 막 연달아서 여러 건이 이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99년도부터 검출된 그런 이제 범인의 정액과 책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동일범의 이제 DNA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일범의 DNA를 이제 검출을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대전의 원룸촌입니다. 이곳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악명을 떨쳤던 이른바 발발이라고 불리우는 연쇄 성폭행범이 2년 만에 출연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발발이. 발발이? 나 옛날에 봤어.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 여자들이 편하게 밤에 돌아다녀도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도 좀 궁금하게 했었는데 왜 발발이라고 불렀어요? 저 당시에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죠. 네. 그런데 이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좀 빠르게 침입했다가 빠르게 도주하고 그래서 형사들 사이에 연쇄 성폭행범의 특성에 맞춰서 발발이다. 일종의 이제 경찰이 사용했던 은어인데요.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사실은 발발이 좀 이 사람인데 굉장히 희화화한 느낌이 들잖아요. 가볍게. 범죄자를 좀 가볍게. 네, 그리고는 이제 뭐 시골 동네에 수컷 개가 있으면은 온 동네 암컷이 전부 임신을 하는 이런 일들을 희화화하는 것 같은 이런 용어로서 지금 정말 중대한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하는 성폭행범에게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중에 비해서 지칭하는 용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네, 그런 경향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 피해자 여성에게 다른 여성들을 불러라. 아, 피해자에게 누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피해자에게 본인이 앞으로 또 성폭행을 할 또 다른 여성을 불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죠. 너무 네. 악랄한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오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범 같은 죄의식까지 심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드는 거네요. 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을 순차적으로 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한꺼번에요? 그리고 한 번 성폭행한 피해자를 3개월 만에 또다시 찾아가서 다시 성폭행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성폭행범, 연쇄 강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악마네요, 악마. 피해자분이 너무 지옥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